안녕하세요. 머스트 핀테크의 최정 대표입니다. 오늘은 온투업을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이 단어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. 그래서 오늘은 궁금하셨던 이 단어 질문이 좀 들어와서 오늘 알아볼 단어는 매입 확약입니다. 매입 확약. 그래서 매입 확약은 뭘까요?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.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시죠? 그래서 뭔가를 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한다. 바로 그거죠. 아마 온투업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상품을 좀 많이 취급하는데, 대출자가 이제 부동산 상품을 온투업자한테 맡기면 온투업자가 이제 이 부동산의 가치를 보고 저희가 이제 상품 금액을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, 이 부동산 상품이 이제 저희가 약속된 기간 안에 이제 잘 끝나면 괜찮은데, 이 대출자, 그러니까 차입자의 어떠한 사정 때문에 디폴트가 나거나 이자를 제때 못 갚거나 원금 상환이 안 됐을 때, 이런 경우 저희는 이거를 오너 리스크라 그래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자들의 원금을 보존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안정장치를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입 확약. 그래서 이 부동산 상품을 미리 저희가 투자 상품을 만들 때 아예 약속을 해놓습니다. 어떤 업체랑? 이걸 사갈 업체랑 아예 디폴트를 난다는 가정하에 디폴트가 나면 이 상품을 바로 누군가 이 업체가 사가겠다.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니네가 이거 꼭 사가야 돼. 얼마에?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나오는 게 매입 확약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, 이 매입 확약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.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담보 설정을 할 때 이 가치를 보고 아예 시작할 때 매입 확약을 하는 게 있어요. 왜냐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락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예 이제 이 부동산 상품을 저희가 가치를 매길 때 그때 매입 확약을 하면 그 가치로 이제 매입 확약이 되는 겁니다. 약속이 되는 거예요. 이 금액으로 이제 사간다.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,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이제 가치를 따져서 매입을 확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많지는 않은데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매입 확약의 시점이 언제인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구분을 하시면 좋은 투자가 되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매입 확약 업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업체가 이 매입 확약을 하지? 이 업체가 진짜 믿을만한가? 이런 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죠. 그래서 이제 매입 확약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뭐냐면, 매입 업체의 규모, 매입 확약을 하는 업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. 이건 정말 뭐 기본적인 거죠. 왜냐면 뭔가 이 업체 자체가 튼튼하고 자본력도 좋고 규모가 있는 업체다.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업체가 얼마나 큰 규모의 업체인지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업체 신뢰도,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얼마나 좀 공식력이 있는지, 좀 들어본 업체인지, 아니면 이 바닥에서 어느 정도 평판이 좋은지,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매입 업체의 사업 영역이 어떤 건지. 그래서 대부분 이 매입 업체들은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. 아니면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. 근데 이제 금융업이라는 게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매입 확약만 하는 업체도 있지만,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지만, 대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겸해서 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뭔가 틀리겠죠? 그래서 매입 업체의 이제 사업 영역도 잘 보시고, 혹시 금융권이 아닌 업체나 아니면 전혀 개연성이 없는 업체가 그냥 매입 협약을 하는 게 아닌지,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P2P 시절에는 그냥 매입 협약을 했다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매입 협약한 업체가 금융권에 이제 종사하는 업체도 아니고, 그리고 전혀 서비스 업체인데 그냥 이름만 그냥 이렇게 놔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폴트 나왔을 때 좀 문제가 됐던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매입 협약 업체의 사업 영역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도 고민하실 거예요. 이런 걸 어디서 알아봐? 내가 무슨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잘 아는 것도 있고, 주변에 지인도 없고, 정보도 없는데. 맞는 말씀이세요. 근데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입 협약을 하는 업체들은 금융권 쪽에 이제 속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, 저희가 이제 금융권에 속하면 다 이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. 등록 업체인지 아닌지. 그래서 이제 대부업체도 대부업체가 맞는지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일단 검색을 해보시죠. 그럼 거기에 이제 뜰 거예요. 이 대부업체의 이제 업체 명하고,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등록 일자, 그 다음에 이제 주소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업체를 좀 판단하는 조금의 이제 기준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 다음에 신뢰도나 이제 사업 영역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하기 힘들 수 있어요. 왜냐면 사이트가 있으면 괜찮은데, 대부분 업체들이 사이트가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전화번호는 있어요, 대부분.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온투업 업체한테 물어보세요. 왜냐면 온투업 업체가 대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체가 가장 잘 압니다.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얘기해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,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까지는 잘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매입 협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
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제 투자 상품을 저희가 이제 담보로 설정했을 때 이게 이제 기간까지 저희가 이제 잘 가면 좋은데 기간이 되기 전에 디폴트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품을 사간다. 아예 이제 상품을 저희가 처음에 만들 때 아예 이제 협약을 하죠. 그래서 투자자들의 원금 보존을 해주는 하나의 안정장치입니다.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설명이 좀 되셨나요? 좀 더 궁금해하시거나 좀 뭐 이렇게 제가 좀 틀린 얘기를 좀 했다 그러면 가차없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십시오. 제 메일 주소는 요 밑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성투하시고요. 자, 그럼 다음 시간까지 저는 건강하게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계세요. 안녕.